네, 레알 실무 엑셀. 오늘은 true와 false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엑셀에서 true는 숫자 1, 그리고 false는 숫자 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식에서 통상적으로 true 곱하기 숫자를 하면 해당 곱해진 숫자, false 곱하기 숫자를 하면 0, 이런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A라고 명칭을 입력을 하고 한쪽에는 지금 true 또는 false가 입력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수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B 컬럼에는 true 또는 false가 들어있거나 아니면 숫자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결과에 지금 수식이 true 곱하기 1000, 그쵸? E9번 곱하기 F9번 셀 해서 true 곱하기 1000, 결국은 1 곱하기 1000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요, E9번은 true고요, F9번은 1000입니다. 그래서 true 곱하기 1, 이렇게 1 곱하기 1000은 1000이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보시면 false 곱하기 1000입니다. 네. 맞죠? false 20번 false 곱하기 false 곱하기 F10번 1000 해서 0 곱하기 1000 해서 0이 되는 겁니다. 뭐 나머지 결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true 더하기 true 해서 2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true 곱하기 true 해서 1이 된 거고요. 여기는 true 더하기 false 해서 1이 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true 곱하기 false 해서 1 곱하기 0 해서 0이 된 겁니다. 네, 이게 엑셀에서 true와 false의 특성인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true는 1, false는 0입니다. 그렇다면 이 true, false가 수식에 엑셀에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식에서는 이렇게 통상 입력되는 것을 한 번씩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VLOOKUP을 많이 쓰실 때 보시면 VLOOKUP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건지 아니면 유사한 값을 찾을 건지를 선택을 할 때 요런 화면이 요런 게 보이실 건데요. 그래서 true는 유사 일치한 걸 찾을 때, false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식을 입력을 하실 때 true 대신 1을 입력하시는 분도 있고요, false 대신 0을 입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반대로 true나 false를 입력하기보다는 숫자 1 또는 0을 입력하시는 게 훨씬 더 작업을 하실 때 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수식에서 입력한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따옴표로 해서 마치 수식을 텍스트로 입력한 것처럼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false 대신 숫자 0을 0 대신 또는 false,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false 다섯 글자를 입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숫자 0을 입력하시겠습니까? 저는 숫자 0을 입력하겠습니다.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false 대신 0을 또는 1을 사용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번 인원 현황을 구할 때 이 true, false 기능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바꿔서요. 네, 해당 월별로 월 초에 인원이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이 보고월에 입사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퇴사에 해당되는 건지. 그래서 월 초에다가 입사 더하기 입사를 더해주고 빼기 퇴사를 해주면 월말 인원이 계산이 되겠죠. 근데 이 월초 인원은 어떻게 계산했냐면 전월 말과 입사일을 비교를 해서 전월 말일이 입사일보다 같거나 큰지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전월 말일과 퇴사일을 비교해서 퇴사일이 전월 말일보다 큰지
비교를 해서 두 개 다가 해당이 되면 결국 true와 true이면 true 곱하기 true를 해서 1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입력되어 있는 수식을 보시면 네,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조건 전월 말일과 입사일을 비교를 해서 전월 말일이 입사일보다 같거나 크면 true, 그죠? 그리고 전월 말일과 퇴사일을 비교를 해서 퇴사일이 전월 말일보다 크면 true. 그래서 앞쪽도 true, 뒤쪽도 true이면 네, 계산을 해볼까요? 앞쪽 조건, 첫 번째 조건 true입니다. 그죠? 두 번째 조건 true입니다. 역시. 그래서 true 곱하기 true 해서 답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이 1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사도 입사일이 속하는 날의 마지막 일, 그리고 보고월이 속하는 월의 마지막 일, 그리고 입사일이 속하는 날짜의 마지막 일, 두 개가 같으면 곱하기 1을 하고요. 두 개 같지 않으면 false 곱하기 1이니까요. 네,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0인 건 왜 0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게 F29번이니까 입사일이 속하는 날의 마지막 날짜, 그럼 입사일이 2014년 12월 30일이니까요. 12월 31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은 당연히 12월 31일이 되겠죠. 2014년. 그래서 결과물은 지금 보시는 건 숫자로 42,004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고월 2015년 1월이 속하는 1월의 마지막 날, 그렇죠? 1월의 마지막 날, 여기 되겠죠? 1월의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1월 31일이 되겠죠. 그래서 숫자로는 42,035. 그래서 두 개가 같지 않기 때문에 false가 될 거고요. 그래서 false 곱하기 1 해서 이 친구는 2015년 1월에 입사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입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0이 되는 거고요. 뭐 같은 논리입니다. 퇴사는 다만 퇴사일과 보고월의 마지막 날을 비교를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맨 먼저 말씀드렸던 엑셀에서 true는 1, false는 0. 이 특성을 이용해서 제가 인원 현황을 계산을 할 때 활용했던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수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 부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true는 1, false는 0. 어디에서? 엑셀에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입력되어 있는 수식에서 특정 영역을 선택을 하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제가 지금처럼 이 블럭을 설정한 부분이 결과값이 보였습니다. 지금 이걸 하면 true가 나왔죠. 이렇게 먼저 계산하고 싶은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을 이렇게 하시고 펑션 9번, 그러니까 F9번 키를 누르시면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블럭이 설정되어 있는 이 영역에 대한 결과값을 엑셀이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true구나. 이렇게 결과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원래의 수식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면 그냥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면 안 됩니다.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그냥 입력이 돼 버립니다. 엔터 치시면 안 되고 다시 해볼게요. F9번 누르시면 첫 번째 조건 true였고요. 두 번째 조건도 true입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true가 나와서 결론적으로는 답이 1이겠구나 예측을 하시고 그냥 ESC 키를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돌아가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